일단 오늘 볼 신발은 에어조던 4 사탄인데, 에어조던 4는 기본적인 실루엣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에어조던 중에 네 번째로 나온 모델이고, 굉장히 농구화처럼 생겼죠. 농구화처럼 생겼는데 이제 이번에 콜라보 모델인 에어조던 4와 아마마닌이라는 그 약간 럭셔리 부티크 편집샵, 미국을 베이스로 한 편집샵이랑 콜라보한 에어조던 4 모델이 나와서 운 좋게 선착을 해서 구매를 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 박스가 랩핑이 되어 있는데 그냥 플라스틱 케이스 같은 느낌으로 랩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마마니라고 하는 그 부티크 편집샵 이제 로고가 이렇게 대칭으로 수놓아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좀 럭셔리하죠. 처음 케이스부터 시작이 남다르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이즈 택이 나오고 바이올렛 오라는 컬러를 띄고 나온 신발이다. 어떤 색깔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케이스 따지고, 자 보시면은 에어조던 이제 전통적인 어떤 패키지 박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아마마니라고 하는 그 네임이 이제 프린트 되어 있고요. 그 여기 보시면은 약간 좀 벽돌 느낌이 나죠. 벽돌 느낌 나는 프린트가 이제 약간 좀 음각 처리된 느낌으로 보면 되는데, 굉장히 매트한 느낌의 일반 박스랑 굉장히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즈 태그 있고, 여기도 아마마니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닥 패키지 있고, 그 다음에 까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보시면은 아마마니를 뒤에 지금 보시면 에어조던 마이클 조던이 에어조던 사탄을 신고 그 찍힌 굉장히 아이코닉한 그 사진이 프린트 돼 있고요. 그 속지도 보면 아마마니 로고가 수놓아져 있다. 보시면 첫인상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행택이 달려있죠. 행택이 이거는 지금 일단 약간 버건디 느낌의 컬러죠. 버건디 느낌의 컬러고,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재질, 그리고 적당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가방 같은데 그 데코레이션 하면 굉장히 예쁠 것 같은 그런 이제 행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전체적인 컬러를 봤을 때는 이런 보라색을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특이한 보라색입니다. 보시면은 그 오르라고 하는 그 컬러가 제가 봤을 땐 약간 좀 다행 처리한 그런 물 빠진 색감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올렛인데 기본적으로 쨍한 바이올렛이 아니고 물에다가 한번 적셔서 색을 뺀 듯한 그런 이제 바이올렛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버건디를 섞은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바이올렛에 버건디를 섞은 느낌이고, 굉장히 좀 약간 쨍한 바이올렛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라서 톤 다운이 굉장히 되어 있는 바이올렛이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처음부터 확 느껴지죠. 그렇죠? 이런 보라색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굉장히 특이한 컬러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실루엣을 보면은 일단 기본적인 에어조던 4와 거의 비슷한 느낌의 이제 실루엣이긴 한데, 일단 컬러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바닥도 굉장히 에이징 되어 있죠. 원래 에어조던 4가 약간 이제 그렇게 변색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기가 좀 하얘요. 하얀데 이 사탕 같은 경우에는 오래 신다 보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변색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징이 된 그런 누런 느낌의 솔로 보시면 되고, 근데 이 느낌은 굉장히 잘 맞죠. 그렇죠. 왜냐면 이거 자체가 약간 빈티지한 느낌의 바이올렛이기 때문에 크림색이랑 굉장히 좀 잘 어울리고, 지금 또 보시면 이 뒤쪽에 그 에이징된 느낌하고는 또 다른 크림색의 느낌이 좀 다르죠. 지금 약간 좀 되게 진하고, 이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5년 정도 신으면 이 색깔이 나고, 이건 거의 8년 정도, 이 정도 색깔 오면 거의 부식돼요. 뒤쪽이 아니라 무너집니다.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의 크림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바닥을 보면은 앞쪽이 이쪽 위에 바이올렛 느낌이 나죠. 이거는 완전 그 버건디 느낌의 바이올렛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버건디 색깔이 굉장히 진하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컬러 조합이 굉장히 재밌다. 톤온톤? 이것도 약간 톤온톤, 그렇죠? 톤온톤과 톤온톤을 굉장히 잘 매치한 컬러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전체적인 느낌이. 그렇죠? 그리고 일단 뒤쪽을 보면 이제 나이키 에어 브랜딩이 일단 이쪽에 박혀 있는데, 여기를 보통 이제 와이파이 신호라고 해요. 보통 저희 에어조던 4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뒤쪽이 와이파이 신호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처음 나왔을 때 에어조던 4는 뒤쪽에 나이키 브랜딩이 박혀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조던 로고로 이제 대체가 됩니다.
근데 저 같은 이제 좀 신발 오래 신는 사람들은 항상 꿈꾸는 게 이 나이키예요. 가 박혀 있는 에어조던 4나 3를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면 이 실루엣은 대체 불가능해요. 그리고 다시 보면 알겠지만은 나이키와 그냥 일반 조던 로고의 차이점 뭐냐면 꽉 찬 느낌이 이쪽이 훨씬 셉니다. 훨씬 꽉 차 있죠. 그렇죠. 중심이 딱 잡혀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나이키 로고가 뒤에 박혀 있는 사탄은 환장하죠. 그렇죠. 환장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제 텅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택이 박혀 있는데 여기는 아마마니들의 로고가 박혀 있는 반면에 이쪽 이걸 보시면은 여기는 전통적인 조던맨 플라이트 로고가 박혀 있죠. 그렇죠. 이 점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재를 보면은 일단 여기는 다 누벅 재질인데 굉장히 좀 버터 느낌의 누벅이다. 즉 부드럽다는 말이죠. 그렇죠. 누벅을 굉장히 싸구려 쓰면 엄청 뻑뻑하고 부드럽지가 않아요. 좀 유연하지 않은데 굉장히 좀 부드러운 느낌의 버터스러운 느낌의 미끌미끌한 누벅을 쓴 점이 또 굉장히 이 신발의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살려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전통적인 이제 메쉬 처리되어 있는 이쪽 사이드 쪽과 앞쪽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긴 특이하게 여분의 신발끈이 없네요. 그렇죠? 신발끈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색깔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은 이 바디 색깔과 약간 톤온톤 느낌으로 좀 매치를 했죠. 그렇죠? 약간 좀 이 바이올렛보다 약간은 좀 더 잿빛색이 들어간 느낌의 끈이라서 단조롭지가 않죠. 딱 봐도 뭔가 단조롭지가 않습니다. 비슷한 컬러링 같은데도 그런 또 명도 차이로 디테일을 더한 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쪽 안쪽이 또 되게 특이한데 지금 안쪽을 보시면은 이쪽이 다 퀼팅 처리되어 있어요. 그렇죠? 퀼팅 처리가 또 이제 고급스러움의 어떤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에어조던 4는 그냥 여기 보시면 그냥 패딩 처리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패딩 처리되고 안에가 되게 두껍죠. 그래서 보통 사이즈를 한 단계 업을 해서 신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굉장히 얄쌍합니다. 그렇죠? 슬림하고 얄쌍하죠. 즉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어떤 드레스 슈즈 느낌의 느낌을 줄 정도로 굉장히 좀 날렵하고 좀 섹시하게 빠져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런 신발의 단점은 이쪽이 엄청나게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얄쌍한 라인의 신발을 신을 때는 항상 두꺼운 양말을 신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당첨됐던 이제 트래비스 스캇도 이쪽이 되게 날렵하거든요. 그래서 신발 신을 때 양발 얇은 거 신으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건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또 저는 또 이렇게 안에 전부 다 퀼팅 처리되는 신발도 처음 봐요. 그리고 또 여긴 특이한 게 슬립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미끄러운 그런 이제 깔창의 소재를 썼는데, 약간 실크를 걸으면 이런 느낌이려나? 구두를 신고 실크나 비단 위를 걸으면 이렇게 미끄러우려나? 그런 느낌을 좀 받으라고 이런 소재를 썼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의아한 소재 선택이긴 합니다. 근데 굉장히 고급스럽긴 하고, 그리고 이쪽은 또 바디 색깔하고는 다르게 완전 버건디 색깔로 가져가죠. 그렇죠? 이쪽 밑창 깔창이랑 이쪽 소리랑 똑같은 색깔의 컬러를 썼다는 것도 굉장히 컬러 매치의 한 재밌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아마마니를 써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뭐 써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프로브드 바이 마이클 조던 사인이 찍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원래 에어조던 4의 밑창을 원래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나이키 에어를 뒤에 가져가는 에어조던 4는 바닥도 나이키로 가져가는데, 일반적으로 점프맨을 뒤로 갖고 있는 에어조던 4는 바닥도 점프맨이죠. 그렇죠?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나이키가 박힌 걸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쪽을 또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게 이쪽 와이파이 뒤쪽에 문구가 써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It's not about the shoes. 신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It's about where you are going. 너가 향하는 곳이 중요한 거야. 이거는 2008년도에 마이클 조던의 23번째 모델이 발매되면서 그때 이제 TV 광고가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 나오는 멘트랑 똑같은 멘트입니다. 그래서 이 신발 자체가 그 아마마니에서 만들 때 블랙 커뮤니티, 즉 흑인 커뮤니티에 어떤 영감을 주고 그 커뮤니티 이끈 그런 리더들한테 바치는 신발이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되게 재밌는 포인트는 여기 보시면은 그
진같이 뭔가 철로 돼 있는 그런 버튼 같은 하나 이제 박혀 있고, 여기 보시면 아마마니의 로고가 여기 이런 식으로 박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은 되게 심심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있음으로 해서 또 굉장히 고급스러운 어떤 이 신발의 어떤 활용점정 같은 느낌을 주는, 굉장히 작지만 꽉 찬 디테일이 담겨 있는 어떤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와, 굉장히 고급스럽다. 일단 신발 자체가 너무 고급스러워요. 뭔가 좀 정장이 신어야 됐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투박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이 이 신발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바이올렛 컬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특별한 컬러입니다. 이 보라색 보신 분 아마 없을걸요. 네,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워싱 처리된 어떤 그런 에어조던 4 신발 같은데, 그런 빈티지함을 톤온톤이라는 어떤 컬러 매치 개념을 잘 살려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든, 패키징부터 엄청나게 신경 쓴 신발이다 라는 게 바로 느껴지는 제품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일단 굉장히 비싸다. 26만 9천 원이면은 뭐 러닝화 중에서도 거의 최상위의 신발을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인데, 뭔가 그 가격에 비해서는 뭔가 어떤 마감 처리 같은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살짝 보이긴 하죠.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여분의 신발끈이 없다. 제가 봤을 땐 이 신발끈도 괜찮은데 약간 좀 이런 크림색이 담겨 있는 신발끈을 하나 더 주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비싼 신발은 일반 면끈보다는 코팅끈으로 하는 게 훨씬 그 고급성이 살아나는 포인트긴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 끈이 하나가 더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신발은 해외에서 유명한 스니커 리뷰어들도 2022년도에 탑3 안에 꼽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탑3 안에 꼽고, 보통 이제 2022년도 최고의 신발이라고 하면은 여기 시카고원 에어조던 1 시카고 로스트 앤 파운드를 보통 1위로 다 치고, 이게 보통 2위나 3위 그 정도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받아보니까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긴 해요. 한번 실착을 해볼 텐데, 이게 또 사이즈가 사람들이 좀 갈려요. 그러니까 원래 정 사이즈대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분이 있고, 사이즈를 반업이나 1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쪽에 퀼팅 처리가 돼 있어도 굉장히 얇게 돼 있어서 정 사이즈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타이트한 면이 있긴 하네요. 그렇죠? 타이트한 면이 있긴 하네. 보통 이렇게 안에가 퀼팅 처리되어 있는 신발은 안에가 더 이제 두꺼워지기 때문에 보통 반업이나 1업을 좀 더 하는 편이죠. 근데 저는 이런 소재인지 몰랐기 때문에 정 사이즈 시켰는데, 근데 저라면 정 사이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신발끈 꽉 묶는 스타일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헐렁하게 매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매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다고 치면은 그리고 오히려 이 깔창이 약간 좀 미끄러운 재질이어서 딱 사이즈를 맞게 가져가는 게 좀 더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포인트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착화감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워낙 옛날 신발을 베이스로 한 거기 때문에 착화감은 그렇게 굉장히 좀 벽돌 신는 느낌이긴 해요. 거의 에어감도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고. 하지만 이거는 럭셔리한 어떤 스니커즈의 대명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컨셉과 디테일, 그리고 소재의 배치, 컬러의 사용이 굉장히 오묘하고, 기존의 어떤 다른 신발과는 대단한 특이점이 있는 그런 신발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컬렉션에는 추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굉장히 컬러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호불호가 엄청 갈릴 것 같아요. 대중적인 색깔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컬러 자체가. 하지만 이걸 소화할 수 있다면 이거를 신고 어딜 놀러 가거나 어딜 굉장히 귀중한 자리에 간다, 정장에 이걸 신고 웨딩식장을 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굉장히 고급진 신발임은 틀림없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신을 거야? 이거는 신을게요. 그리고 이런 신발도 나올지 저는 좀 궁금하네요. 이런 신발의 컬러. 제가 진짜 신발 좋아하고 옷 좋아하긴 한데 처음 보는 컬러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신도록 하겠습니다.